오마카세 식당이 많이 생겨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맛있어서 늘 예약이 많았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돌연 판초밥집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마카세의 퀄리티는 살리되 접근성은 더 좋게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오마카세에서 판초밥으로 바꾼 이곳,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판초밥으로 바꾼 이곳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그리고 가성비는 또 괜찮은지 꼼꼼하게 리뷰해 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논현동 강남구에 위치한 스시도우입니다. 스시도우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오마카세 전문 유튜버분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고 손님들의 반응 또한 좋았던 식당인데요. 이곳이 바로 판초밥으로 변경한 식당입니다. 위치 또한 서초역 근처에서 강남구청 근처로 이사했고 공간도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여러 테이블석과 카운터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마카세 전문점일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날 저는 테이블석에 앉아서 메뉴를 보려고 했는데 단품초밥과 술을 주문하는 메뉴판 외에는 따로 없더라고요. 이곳의 식사 메뉴는 마치 오마카세 식당처럼 런치와 디너로만 나눠지며 가격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런치와 디너의 가격 차이는 10,000원으로 적혀있는 내용만 봐서는 미니 사시미와 튀김이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역시 먹어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날 하루에 런치와 디너를 동시에 먹어보고 둘의 차이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런치에서 가장 처음으로는 일본식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계란찜에는 앙소스와 표고버섯이 곁들여져 있는데요. 앙소스는 특별히 간이 있기보다는 만들기 육수에 전분을 넣은 느낌으로 육수의 내음을 가볍게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달짝지근하면서 간도 있는 게 다소 담백한 계란찜의 맛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간도 절묘하게 맞고 계란찜의 식감도 탄력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계란찜을 먹고 나니 장국이 나오고 오늘의 메인인 첫 번째 초밥이 준비되었어요. 참고로 이곳의 초밥은 두 접시로 나눠져서 나오는데 아마 그 이유는 온도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초밥이 나오면 따뜻했던 밥이 식어서 맛이 떨어지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나온 초밥은 구성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접시에는 총 8개의 초밥이 제공되었으며 광어, 눈다랑어, 오징어, 연어, 가리비 관자, 아기간, 제빵어, 농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구성만 보았을 땐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다른 식당의 판초밥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밥의 크기. 이곳의 초밥은 다른 곳에 비해 살짝 더 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밥에 얹어진 재료 역시 초밥의 크기에 맞춰 큼지막했고요. 일단 눈으로 보았을 때 차이점은 이 정도인데 맛에선 어떤 차이점과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맛을 본 건 광어 초밥. 이건 간장이 발려져 있어서 그대로 먹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밥이었습니다. 혀로 밥을 살짝 누르니까 식감 좋은 밥알이 흩어지더라고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밥의 간은 적당한 신맛과 짠맛이 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짠맛 속에 감칠맛이 짙게 묻어있어 단맛이 강한 초양념 밥간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광어는 적당히 숙성되어 탱글한 식감과 본연의 감칠맛이 있어 맛도 좋고 씹는 맛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눈다랑어 초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초밥에 얹어진 회 크기가 상당히 두툼해 보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회 두께가 두꺼운 편이었지만 이 눈다랑어 초밥은 유독 두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밥들도 자세히 봤는데 전반적으로 두툼했지만 농어 초밥은 얇은 편이었어요. 일단 저는 눈다랑어 초밥을 먹어보고 농어 초밥도 먹어봤는데 이는 숙성 정도와 회 질감에 따라 두께 차이를 둔 걸로 보였습니다. 농어 초밥은 다른 횟감에 비해 숙성이 덜 된 편으로 본래도 식감이 묵직한데 이런 상태의 회를 두껍게 썰면 식감이 주는 매력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 안에 쪽파를 넣어서 쪽파의 향긋한 내음과 식감을 더해줌으로써 비교적 얇은 두께의 회임에도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눈다랑어 초밥은 두툼한 살이 적당히 밀도감도 있으면서 부드럽게 씹히고 여기에 감칠맛까지 얹어주어 이건 오히려 두툼해서 매력적이었고요. 그렇게 이 초밥들을 먹고 나머지 초밥들도 먹어봤는데 이 중에서 몇몇 초밥은 뭔가 특이한 맛이 있었습니다. 제빵어에선 마늘 내음이 나고 연어 초밥에선 유즈코쇼라고 하는 유자고추
페이스트 맛이 함께 느껴지더라고요. 이곳이 원래 오마카세 전문점이라서 그런지 각 초밥에 어울리는 양념을 곁들여 위트를 더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어나 제빵어와 같은 생선은 마늘과 맛의 궁합이 좋은 편이라 오마카세 전문점에서 종종 쓰이는 편이거든요. 이런 조합을 판초밥에서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어초밥은 소금을 첨가해 숙성한 연어라서 살이 조금 더 탄탄하고 살짝의 간이 있어 감칠맛을 느끼기 좋았지만 연어의 지방, 이 지방이 주는 느끼함은 숙성을 통해 전부 커버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연어초밥에 곁들여진 유자고추 페이스트가 향긋한 유자 내음으로 산뜻함을 더해주고 깔끔한 매운맛이 느끼함을 살짝이나마 정돈해주어 연어초밥을 더 맛있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간은 유크림과 섞어 아기간 특유의 콤콤함은 안 느껴지고 단맛을 필두로 풍성함을 즐기기 좋았고요. 비록 아주 특별한 구성은 아니었지만 작은 위트와 퀄리티 높은 맛으로 인해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접시를 다 먹고 나니 두 번째 초밥 접시가 나왔어요. 두 번째 접시에는 홍새우, 청어, 붕장어, 계란구이가 제공되었습니다. 계란구이를 빼고는 모두 불로 살짝 익힌 초밥이네요. 불로 구운 초밥은 나오자마자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기에 다음과 같이 나눠서 제공한 것 같았습니다. 이 초밥들은 식기 전에 먹어봤는데 불로 살짝 구운 홍새우는 익은 새우가 주는 단맛과 생새우의 단맛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살짝 연하지만 오독오독 씹는 식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청어는 불에 닿아 기름이 더욱 올라오고 장가시의 식감은 느껴지지 않아 그저 부드럽게 불굴살 생선의 지방이 주는 고소함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붕장어 초밥은 상당히 두툼했거든요. 그래서 입안은 붕장어 살코기로 가득 차서 포근한 질감과 붕장어의 담백함을 부족함 없이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은 계란구이는 수많은 기포로 인해 그 식감이 상당히 폭신폭신했고요. 기분 좋은 단맛이 있어 조금은 색다른 쉬폰 케이크를 먹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초밥을 다 먹고 나면 식사 메뉴인 청어소면이 나오는데 청어소면은 잘 익은 소면이 포만감을 주었고요. 진한 가다랑어포의 육수 맛이 시원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시치미가 들어가서 끝에 살짝의 칼칼함도 느껴졌고요. 마지막에 디저트로 냉동 블루베리를 곁들인 우유 푸딩이 나오며 식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먹은 점심 식사는 28,000원으로 일반 판초밥집에선 꽤 고급 판초밥을 먹을 가격인데요. 구성적인 측면에선 가격 대비 살짝 비싼 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초밥의 크기가 큰 편이고 계란찜, 면 요리, 디저트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기에 물가가 상승한 걸 고려해보면 적당한 가격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격보다는 밥의 풀림과 그 맛이 좋아서 또 방문할 것 같았고요. 아무튼 점심 구성을 먹어보았으니 잠시 후 저녁에 다시 와서 디너는 어떻게 다른지 먹고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먹을 디너는 런치보다 10,000원 더 비싸지만 그 대신 미니 사시미와 튀김이 추가되어 있다고 적혀있네요. 이 둘이 추가됨으로써 10,000원이라는 값어치를 충분히 할지가 궁금한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구성은 런치와 똑같았어요. 계란찜은 앙소스와 표고버섯이 곁들여져 있었고 초밥의 구성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초밥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용한 횟감의 종류는 같지만 부위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종류의 초밥이더라도 저녁에는 뱃살 부위 위주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나오는 구성은 리뷰할 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디너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디너에는 초밥을 먹기 전에 미니 사시미가 나옵니다. 이날은 청어 이솝의 막기라고 해서 가시를 발라낸 청어와 줄기상추를 김으로 감싼 요리가 제공되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연어알까지 듬뿍 얹어주셨습니다. 이건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부드러운 청어가 풍성한 고소함을 전해주고 줄기상추는 식감을, 그리고 연어알은 톡톡 터지는 식감과 함께 약간의 간, 특유의 감칠맛을 더해주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연어알도 그렇고 청어도 그렇고 자칫하면 비린맛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저 맛있었고요. 그렇게 미니 사시미를 먹고 초밥도 먹고 나니까 디너에만 있는 튀김이 나왔습니다. 잘 조리한 찐 전복을 튀김옷에 입혀 튀겼고 초양념밥에 게오소스를 곁들여서 다음과 같이 제공해 주었어요. 이건 튀김 먼저 먹고 전복 내장으로 만든 게오소스와 밥을 비벼서 먹는 거라고 해서 튀김 먼저 먹어보았는데 일단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사이즈가 괜찮아서 한 입에 넣었는데 야, 많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이 드실 땐 시켜 먹거나 꼭 베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전복튀김의 맛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쫄깃하게 잘 익은 전복에 튀김옷을 입힌 맛으로 바삭함 속에 쫄깃한 전복살이 있는 건 겉바속촉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감뿐만 아니라 찐 전복 자체의 맛도 싱겁지 않고 전복 내음이 가볍게 묻어있어 무언가에 굳이 찍어 먹지 않더라도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밥과 소스를 섞어서 먹어봤는데 우선 게오소스는 단맛이 강하거나 간이 세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크림치즈처럼 약간의 짠맛과 꾸덕함이 있는데 그 안에 전복 내장 내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밥과 섞었을 때 초양념밥이 지닌 간과 감칠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게오소스의 매력도 더해져 별미로서 먹기 좋았고요. 그렇게 튀김을 먹고 난 후에는 점심때처럼 청어소면이 나오고 마무리로 디저트가 나오며 디너 구성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디너까지 먹어봤는데요. 점심보다 10,000원이 더 비싼 만큼 맛 좋은 음식도 더 나오고 초밥의 부위도 달라져서 개인적으로 10,000원 더 비싼 값은 했다고 생각했지만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에는 10,000원어치 더 먹었다는 생각이 쉽게 들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초밥에 사용하는 부위가 달라졌다고 해도 시각적으로나 맛으로나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추가된 요리도 작은 접시로 제공되어서 영상이나 블로그 사진으로 보았을 땐 디너의 메리트가 크게 체감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회초밥을 많이 먹어본 입장에서 정확히 가격을 따지고 보면 일반 부위가 아닌 뱃살 부위를 사용한 것, 이날의 경우 큼지막한 이솝의 막기가 나온 것, 그리고 전복튀김도 나왔다는 건 10,000원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의 맛도 스시 도우 때처럼 만족스러웠고요. 그런데 이곳이 판초밥으로 바뀌면서 아쉬운 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온도인데요. 본래 스시 도우는 따뜻한 밥의 온도가 가장 큰 장점이라서 사장님도 밥을 매 시간마다 지으며 최대한 좋은 컨디션의 밥을 제공하고 계셨지만 한 번에 담겨 나오는 판초밥 특성상 오마카세 때의 온도감을 즐길 수 없다는 게 욕심인 걸 알면서도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마카세 때에는 늘 한정된 인원만 받아서 못 드시는 분이 많았지만 판초밥으로 변경하며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아무튼 판초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밥이 달라지거나 음식 맛이 달라지거나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스시 도우의 초밥이 궁금했던 분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곳은 2달에 한 번씩 예약이 열리는데 아직 스시 도우가 판초밥으로 바뀐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6월, 7월은 좌석이 여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인이나 전화 예약 그리고 워크인으로 방문도 가능하다고 하기에 스시 도우라는 곳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때를 노려서 가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녕.